여러분은 한글과 훈민정음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은 훈민정음이지 한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체계와 훈민정음이 완전히 같은 체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자 수부터 다릅니다. 각자 병서와 하병 병서의 숫자는 빼고 볼 때 훈민정음은 28글자, 오늘날 한글은 24글자입니다. 이미 여기서 두 체계는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에는 오늘날 사라진 여러 글자뿐 아니라 우리말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까지 기록하는 체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세종의 비밀코드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와 한국의 한에는 전탁, 긴소리 쌍디귿과 쌍히읗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훈민정음의 여러 글자는 사라졌고 일부 글자는 오해되었으며 표기체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에서 긴 소리를 나타내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은 오늘날 된 소리를 적는 글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담고 있던 소리의 정보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한글 체계와 훈민정음을 완전히 같은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최초의 기록은 1898년 순한글의 대국신문을 창간한 무감 이종일 선생의 1898년 7월 4일자 비망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는 지금 세상이 대한제국의 시대인 까닭에 신문의 이름을 제국신문으로 정하고 이를 한글 전용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의 한글은 대한제국의 글, 곧 한국 글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글의 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큰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한일까요? 훈민정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발음도 다르고 표기도 서로 달랐습니다. 큰을 뜻하는 한, 하나를 뜻하는 한, 그리고 한국의 한. 오늘날에는 모두 한으로 적지만 훈민정음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점은 세종대왕이 소리와 의미를 얼마나 정밀하게 구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훈민정음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책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려 했던 과학적인 문자책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한글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 소리 정보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옛 글자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말의 참 모습, 본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훈민정음은 6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말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직 모두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담긴 원리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는 일이 우리말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비밀 코드는 다음 편에서도 계속됩니다.